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미국 증시 폭등 속 빨라진 디폴트 경고입니다. 아니, 어디서 디폴트 경고가 나오는 거야 궁금할 수 있겠죠. 오늘 전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댓글로 좀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계신데 더 많은 댓글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댓글 꼭뭐 어떤 멘트든 상관없어요. 꼭 달아주시고요. 제가 이제 이 최근 좀 이 증시에서 중요한 뉴스들이 정말 실시간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바로바로 봐야 좀 이득이 되거든요. 근데 원문 뉴스나 또는 이 미국에서 올라오는 뉴스가 조금 느려질 수 있어요. 한국에서 올라오는데. 그래서 최대한 그거를 제가 보는 것들을 빨리빨리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유튜브 메인 텔레그램에서 같이 모두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뉴스, 원문, 뭐 중요한 정보들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해드리니까 텔레그램 무료로 지금 3,000명 들어와 있으니까 꼭 참여를 하시고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6월은 동맹국 관세 협의 시즌입니다. 이제 6월이 다가오는데 저는 6월이 나쁘지 않을 거라 봐요. 증시가 뭐 긍정적일 거다. 뭐 크게 오른다, 하락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나쁘지 않은 증시가 이어질 것 같아요. 미국과 일본이 오는 30일 워싱턴 DC에서 4차 양국 관세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3차 협상에 불참했던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일본 측 관세 담당 강요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현안을 논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원하는 거는 자동차를 비롯한 관세 조치 재검토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미국이 좀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또 일본 입장에서는 야 이거 안 낮춰주면 뭐하러 협상하니 뭐 이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아직 여유가 좀 있잖아요. 6월까지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6월에 좀 관세 협의를 아마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4월에 상호관세 유예가 진행이 됐죠. 90일. 근데 그게 동맹국들은 7월 초에 다 끝납니다. 그러면은 6월에는 이 관세 합의를 빠르게 다 끝내야 돼요. 뭐 한국, 일본 할 거 없이 모든 동맹국들 끝내야 되거든요. 일본, 한국, 인도 등 먼저 관세 합의가 진행이 돼야 하고요. EU까지 순차적으로 상호관세가 협의될 전망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 지나고 나면은 끝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추가로 연장해 줄 마음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7월 9일, 7월 8일 이전에 전체적으로 뭐 관세가 몇 퍼센트든 지금 상호관세 25% 들어가는 것보다는 낮게 협상을 해야겠죠. 근데 10%를 기준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미국 입장에선 흑자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영국은 감사한 나라예요. 왜 돈을 벌게 해주니까. 근데 영국이 지금 관세가 10%죠. 그럼 영국을 기준으로 영국보다 낮으면 진짜 낮은 거고요. 영국보다 높으면은 그럴만 하겠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반응을 하려면 예상보다 높거나 예상보다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10%를 기준으로 높으면 생각보다 증시가 뭐 엄청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 보고요. 횡보를 띄거나 지지부진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 국가들이 10%보다 낮으면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영국보다 낮게 해줬어? 이런 부분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를 기준으로 전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6월까지는 미국 증시가 빠지거나 크게 흔들리진 않을 거라 전망합니다. 왜? 동맹국의 합의가 계속 진행될 걸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근데 7월은 조금 다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7월이 조금 다르냐면은 이번에 뭐가 통과됐죠? 네, 이번에 감세안이 통과됐는데 그 안에 부채한도 인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세 법안인 메가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를 했고요. 찬성 215표 대 반대 214표로 가결 처리에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하원이에요. 하원이란다. 이 전부 다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이 전원일치로 이제 전원일치도 안 됐죠. 그냥 공화당이 동의를 해서 넘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앞으로 10년간 3조 8천억 달러, 5천조 정도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말 그대로 감세죠. 그러니까 감세라는 건 뭐예요? 돈이 들어오는 게 줄어드는 거고, 그럼 그만큼 채권 발행을 더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좀 불안하게 보는 사람들이나 또는 이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상원에서는 공화당은 553석, 민주당은 47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고, 민주당이 만약에 전원 반대한다라고 할 경우 공화당 내 이탈표가 3표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화당에서는 웬만하면은 50석 이상은 동의를 해줘야 통과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려울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찬성표에 이 민주당 표가 없기 때문에 전원 다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감세안에 부채 한도를 4조 달러 증액하는 내용도 담긴 것을 두고도 논란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재정 적자 때문에 싸우는데 부채 한도 인상을 하면은 이거 말이 되냐, 지금 내 말이 뭘로 들리는 거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게 통과가 돼야 부채 한도 인상도 됩니다. 그래야 채권 발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넘어가 보면은 트럼프 감세안이 6월 상원 표결을 거쳐 7월 초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상원 넘어갔으니까 상원에서 표결하고 7월에 대통령이 사인해야 끝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얘기한 대로 감세안이 진행이 되는데, 의회가 7월 말 여름 휴회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무조건 통과를 시키겠다는 계획이죠. 그러면 뭐 내려갔다 올라오든 다시 진행이 되든 뭐 어찌 됐던 간에 7월에는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 이른바 하나의 아름다운 법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원 입장에서는 이거 조금 수정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수정 보면 어떻게 돼요? 또 하원 갔다가 또 상원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월은 되게 바쁠 것 같아요. 이 법안 통과시키는데. 뭐 상원 통과됐으면 다시 하원 갔다가 올라가야 되고, 아니면 뭐 이대로 갈 거면 그 상원 통과하고 가면 되는 거고, 수정을 볼지 안 볼지는 뭐 봐야 되겠지만 일단 무조건 거의 본다는 입장이에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6월에 좀 바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맞거든요. 7월에 휴회가 들어가기 전에 통과는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6월 안에 상원 하원 전부 통과하고 7월에 최종 대통령 사인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7월에는 뭐예요? 채권 발행이 가능하고,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 TJ 잔고, 이 재무부의 통장을 드디어 채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7월에 올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 그럼 TJ 잔고가 어디까지 내려갈까? 이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 TJ 잔고입니다. 이게 5월 23일 기준이고요. 4,960억 달러 뭐 어떻게 열심히 좀 유지를 하다가 이제 4,730억, 4,700억 해서 이제는 이 4,000억 달러가 유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든 관세 유입으로 버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분명 7월까지 가면은 얘가 4,000억을 못 버틸 거예요. 분명히 3,000억이나 뭐 최악의 경우에는 그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3,000억 달러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분명 이제 이번 이 3분기 TJ 잔고의 계획이 얼마냐면 8,500억 달러거든요. 이 8,500억 달러까지 정말 단숨에 채울 거예요. 단숨에 채운다면은 시장에 깔려 있는 유동성이나 또는 모든 예산 돈들이 다 일단 TJ 잔고에 먼저 7월에 만약에 승인 먼저 되잖아요. 감세안 통과되고 부채 한도 인상 되면은 일단 돈이 어디 먼저? 잔고에 먼저 다 꽂힐 겁니다. 여기 다 몰릴 거예요. 그럼 시장의 수급이 말라버릴 거고, 그 말리는 동안에는 분명히 시장이 밀릴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 밀리는 수준, 얼마나 밀리냐의 기준은 그 잔고가 얼마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3천억 달러냐 아니면은 그 더 미치냐에 따라서 시장이 더 크게 밀릴 수도 있고 적당히 밀릴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TJ 잔고는 8,500억 달러까지 채우기는 해야 됩니다. 왜? QRA 계획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수준이 지켜보다가 7월에 얼마를 채워야 되냐, 이게 가장 핵심이다. 왜? 채우긴 채워야 되니까 7월에는 하락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상원 갔다 하원 갔다 하면서 6월에 무슨 법안이 어떻게 통과되던 간에 7월에 분명히 대통령 책상으로 올라올 거고, 올라와서 부채 한도 인상을 어쨌든 하게 되면은 뭐다? TJ 잔고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고, 잔고에 돈이 들어오는 동안에 7월에는 증시가 하락할 확률이 매우 높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잔고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하락폭이 정해진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이 됐고요. 현재 어디 저희 영래포 잔고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밑바닥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큰 변화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MMF의 자금이 영래포에서 다 빠졌고요. 머니마켓 펀드 이 자금 다 어디가 있냐? 이게 최대치거든요. 지금 MMF가 얘가 지금 그냥 단기채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단기채에 싹 들어가서 그냥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하러 다른 데 가냐? 좀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래포는 다 빠졌고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조건이고요. 일본 국채가 조금 떨어졌죠. 그 이유가 일본 내에서 이 국채에 대한 이 매수를, 그러니까 국채를 사들이는 거를 그만하겠다, 조금 줄이겠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금리 인상을 하면서 양적 긴축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이 채권에 대한 금리가 좀 떨어졌습니다. 왜? 채권에 대해서 이제 막 샀어요. 막 이 계속 연장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제 그만 사겠다 얘기한 겁니다. 이제 그만할래. 이제 채권 발행 좀 그만하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채권에 대한 부분이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럽연합 이 관세 유예가 되면서 채권 금리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줬어요. 이거 안정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단기적인 부분이고 중장기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유럽연합 이 관세 유예가 되면서 반등을 조금 했는데 역시나 이것도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달러가 올라갈 게 아니라 채권 금리가 떨어져야 돼요. 얘가 올라가든 얘가 떨어지든 하나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얘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거를 지켜봐야 되고요. 미국이 노력 많이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다라든가 이제 국채 금리를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지켜봐야겠죠. 지금은 아직 불안하다. 미국 신뢰도가 아직 회복이 안 됐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넘어갈게요. TJ 잔고는 지금 4천억 달러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7월 부채한도 인상이 될 때쯤에는 아마 3천억 달러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채울 돈이 많아요. 엄청 많이 채워야 됩니다. 6월까지는 동맹국 관세 협의로 증시가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7월 부채한도 인상 이후 수급이 마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3천억 달러로 전망하는 수준에서 TJ 잔고 3분기 계획이 8,500억 달러입니다. 그러면은 이 잔고가 지금 제가 예상하는 게 3천억 달러겠지만 이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정말 높겠죠. 잔고가 낮을수록 시장 하락에 대한 부담은 클 겁니다. 시장이 밀릴 확률은 높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될지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잔고를 채우는 동안에는 증시가 좋을 수가 없다.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이어지고 있죠. 채권금리 높고요. 관세 협의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나 좀 관망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항상 얘기하죠. 신규 보유, 이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도해라. 지금은 분할로 매도할 때고 신규 진입은 하지 마라 얘기합니다. 지금 사지 마세요. 지켜보세요. 6월 같은 경우에도 크게 오르거나 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횡보하거나 완만하거나 이럴 확률이 높아서 전 7월 고점 가능성 65% 열어놓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잠시 관망 구간이고요. 신규는 들어오지 마세요. 기존 분들은 분할 매도 잡으시고요. 증시 고점은 7월 전망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시장 타이밍을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저녁 10시에 매번 그 타이밍을 나누고 있거든요. 바뀌면 바뀌는 대로 영상에 바로 올릴 거예요. 저는 바로 바뀌면 올릴 겁니다. 아직 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저녁 10시에 와서 저랑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미국의 실시간 뉴스나 정보 내용들 무료 텔레그램에서 같이 공유를 해드린다 얘기했죠.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많이 올라오거든요. 한 3,000명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참여를 하시고요. 저희 다른 거 안 바랍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거기서 제가 힘을 정말 많이 얻고 있으니까 꼭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